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글로벌 모니터 김수헌입니다.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주총 표재결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각종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. 제가 한번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상황을 짚어드리고 지분 구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2월 24일 날 SM이 주총 소집 결의를 했습니다. 공시를 했죠. 그 다음에 같은 날 주총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. 자, 주총 소집 결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회에서 주총을 언제 열기로 결의를 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공시가 됩니다. 안건이 뭐다? 이제 1호 안건, 2호 안건, 3호, 4호. 이 3호 안건이 조금 특이하죠. 감사를 선임을 하는데 상근 감사 1명을 선임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3호 의안인데 3-1호로 감사 임기영 선임의 건 이제 회사가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감사 제3-2호 의안에서 감사 곽준호 선임의 건, 이건 주주 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회사가 추천한 감사하고 주주가 제안한 감사, 이 두 사람을 놓고 표대결을 벌인다,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주주 제안이라고 할 때 제안을 한 주주는 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그 운용사입니다. 지분이 한 0.9%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의 그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실제로는 한 3%까지 지분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죠. 어쨌든 간에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감사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회사 쪽 후보하고 표대결을 벌이게 된다 하는 것을 주총 소집 결의 그 공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주총 소집 공고라는 공시가 또 나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? 이 주총 소집 공고는 주총 소집 결의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. 자, 옆에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, 이 중에서 주주총회 목적 사항별 기재 사항, 이걸 클릭해 보시면 주총 그 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좀 들어 있습니다. 그 소집 결의보다는 소집 공고를 보시면 주총 의안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. 자,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어떤 공시들이 또 이렇게 있냐면요. 자, 공시 제출인이 회사 쪽인데 SM인데 뭐 의결권 대리 행사, 권유, 참고, 서류, 이런 공시가 있습니다. 또 그 다음에 얼라인 파트너스 쪽에서도 이렇게 공시를 제출을 했는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. 의결권 대리 행사, 권유, 참고 서류. 다시 말해서 SM하고 얼라인 파트너스가 우리 그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지금 위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또 공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지분구도 한번 볼까요? SM의 지금 대주주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최대 주주 이수만, 뭐 SM 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들 그냥 총괄 프로듀서, 총괄 PD라고 하죠. 여기가 한 18.5%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뭐 회사의 그 임원들, 이 회사의 임원들을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이 사람들 거 다 합쳐가지고 밑에 보시면 한 19.03%, 그러니까 19% 정도 되죠. 뭐 많이 봐주면 이제 한 20%, 뭐 대충 해서 이제 한 20%를 그 이수만이 이제 18.5, 뭐 나머지 이제 한 1%, 1.5% 정도 해서 이제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합해서 한 19%, 많이 보면 20%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.
그 다음에 보면 5% 이상 주주로는 누가 있느냐. 이수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%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요. 크레딧 스위스가 한 5.77,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한 5.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대 주주 이수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5% 남짓 지분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소액주주 현황을 보니까 소액주주가 한 61% 정도 됩니다. 자, 근데 요것은 작년 9월 말 3분기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작년 9월 말 기준으로는 대체로 이런 지분 구도이고, 뭐 여기서 큰 변화는 우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상법에 보면 3%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자산 총액이 2조 미만인 회사는 회사에 상근 감사를 선임을 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. 주총에서 선임을 하죠.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2조가 넘는 2조 이상 되는 회사는 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. 이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도 있고 사내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주총에서 이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또 선임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회사 규모에 따라서 뭐 상근 감사를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 우리 대주주 지분이 많죠. 뭐 주요 주주도 지분이 많죠. 이 대주주나 주요 주주나 또 이 기관 투자자처럼 이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들은 이 3%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는 조항이 상법에 있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3% 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자칫 어떤 표대결 계산을 할 때 좀 착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, 자, 우리가 3% 룰, 3%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. 그러면 대주주가 40% 지분을 가지고 있다. 아, 그러면 이 사람이 3%까지만 행사 가능하구나. 기관 투자가가 10% 가지고 있네.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도 3%까지만 가능하구나.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은 뭐 이렇게 뭐 무수히 많은 주주들이죠. 이 사람들 걸 다 합쳐서 50%니까 여기는 뭐 3% 룰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50%가 행사가 가능하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말이 이렇게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. 자,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습니다. 기업이 있는데 대주주 A는 이렇게 30주, 특수관계인 B, C가 뭐 10주, 5주, 우리 기관 투자자 D가 뭐 한 10주, 그 다음에 일반 소액주주가 45주 이르면 이 회사가 의결권 주식 총수는 100주가 됩니다.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의결권 주식 총수는, 자, 요게 전부 다 보통주니까 보통주 100주,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죄송합니다. 이 의결권 행사가 이제 가능한 주식은 몇 주냐? 우리 3% 룰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. 그러면, 자, 의결권 주식 총수가 100주니까, 3주죠? 3%까지 가능하니까. 그 다음에, 특수관계인 B도 3주까지 가능하죠. C도 3주. 기관 투자자 D도 3주, 일반 소액 주주는 45주가 다 가능합니다. 그러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총 주식 수는 57주밖에 안 되죠. 이렇게 되니까. 자, 그러면 실제로 주총에서 유효 의결권 지분율은 어떻게 되느냐? 대주주 A는 57주 중에서 3주니까 의결권 지분율, 유효 의결권 지분율로는 이게 5%가 됩니다.
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B, C도 마찬가지로 57분의 3, 57분의 3이니까 역시 5%. 자, 기관 투자자 D도 3주까지 가능하니까 57분의 3 하면 5%. 소액주주는 57분의 45주니까 80%. 이렇게 해서 100%가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3%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대주주는 3%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B도 3%까지 가능하고 특수관계인 C도 3%까지 가능하니까 이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은 다 합치면 주총에서 9%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유효 의결권 기준으로는 5%, 5%, 5%에서 이 대주주 쪽은 총 15%의 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. 우리 일반 주주들은 80%까지 가능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3% 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의 힘이 무진장 커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의 그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회사 쪽에서 하려고 할 때는 이런 3% 룰이 적용되는 의결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뭉치기만 하면 그 대주주의 주주 가치 훼손 행위를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안 뭉치죠. 예,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 우리 소액주주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. 자,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자산 2조가 안 되니까 이 외부인 상근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외부인을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바처럼 이 외부인을 상근 감사로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죠. 주주 제안도 그렇고 회사 쪽 추천도 그렇고 자, 외부인을 상근 감사로 선임할 때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.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산하여 의결권 주식 총수의 3%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. 자, 상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외부인을 상근 감사로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산해서 자, 3%까지만 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제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.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. 자, 이게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주식은 아닌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상의 사례이긴 한데 어떤 식의 계산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좋거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었죠. 어떻게 됩니까?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A, B, C가 30, 15 해서 45주인데 그냥 총 발행 주식 수가 100주니까 100주 중에서 3주까지 3%, 3주까지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. ABC 합쳐서 3주입니다.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3주, 우리 일반 소액 주주는 역시 45주,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총 51주가 되죠. 자, 유효 의결권 지분율로는 대주주 쪽은 51주 중에서 3주까지만 가능하니까 6%, 기관 투자자 역시 6%, 우리 소액 주주는 88% 해서 100%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 다 합쳐서 6%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. 훨씬 더 소액 주주들의 그 힘이 그 파워풀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수만 그 SM 최대 주주 이수만 그 총괄 PD 쪽의 지분율을 보니까 이수만 PD가 뭐 한 18.5%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한 1.5%에서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쳐서 이렇게 20% 정도 된다고 간주했을 때 그 20%에 해당되는 주식 총수 중에서 3%에 해당되는 주식 총수만큼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가 있고 그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뭐 큰 덩어리로 이렇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인들 여러 명이 지분을 큰 덩어리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합산해서 3%까지만 제한할 때 좀 더 파워풀해질 텐데 뭐 S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수관계인 지분은 의미가 없고 이수만 그 회장이 총괄 PD가 거의 뭐 18, 19%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지분을
3%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한 걸로 이렇게 눌러놓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당한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주총의 그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우리 소액 주주들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지금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. 자, 그런데 보시면 이게 3월 16일 날 공시가 나온 겁니다. 우리가 2월 24일 날 주총 소집 의결도 하고 공고도 다 했는데 3월 16일 날 주총 소집 공고 정정 공시, 또 같은 3월 16일 날 하여튼 그 주총 소집 결의 정정 공고 정정 이렇게 3월 16일 날 정정 공시가 나옵니다. 이 3월 16일이라고 하는 것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정기 주총이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정기 주총일로부터 2주 전 되는 시점까지는 주총의 그 의안을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더 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혹시 의안을 조금 주총 의안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. 이 3월 16일이 마지막 날입니다. 정기 주총 전 2주가 되는 이 마지막 날인데 이때 이렇게 정정 공시를 했는데 이 정정 공시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이 정관 변경안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정관을 어떻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거냐 봤더니 이게 이제 3자 배정 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3자에게 증자, 유상증자 그 배정을 할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안 된다 했던 것을 100분의 50을 넘으면 안 된다.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3자한테 그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크게 이렇게 확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보니까 자, 우리가 12월 말 결산 법인은 거의 대부분 12월 말 기준으로 그 주주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정기주총회, 3월 정기주총회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. 어떻게 하냐면 이사회가 결의한 날,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결의로 이 정한 그날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주주들을 정기주총의 의결권 주주로 정할 수 있다.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12월 말 결산법인은 거의 대부분 12월 말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그 다음에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그냥 이사회가 결정한 날, 이사회를 열어서 지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만 올라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걸로 하겠다.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상법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묘한 정관 개정입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자, 이렇게 주총이 있습니다. 주총 예정일이 있죠. 그러면 주총 예정일 6주 전까지는 주주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총 예정일인 3월 31일에 6주 전까지 이렇게 주주 제한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주총에서는 이 주총에 참석하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들은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죠. 지금 현재로서는. 작년 12월 말까지의 주주들이 이번 주총에 의결권 주주인데 이걸 바꿔버리면 이 다음 주총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. 자, 이 주총 예정일에 2주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 이사회에서 의결권 주주를 확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이사회에서 주주 명부 폐쇄일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. 다시 말해서 이 주총에 참석하는 의결권 주주들을 이 이사회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.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간 동안에 회사의 대주주는
주주 제안이 들어왔다. 이번처럼 그 얼라인 파트너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 투자자가 어떤 주주 제안을 해왔다. 그러면 이 지금처럼 12월 말 주주가 딱 확정되어 있으면 대주주 쪽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, 이렇게 대주주 쪽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 주총 의결권을 가진 그 주주를 확정하는 그 날짜를 임의로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면, 이 기간 있지 않습니까? 이 기간 동안에 대주주가 지분 쪼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삼자 배정 증자를 해서 그 백기사 우군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. 자, 예를 들어서 이수만 그 PD가 지금 18%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, 현재로서는 그냥 주총에서는 3%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, 바뀐 정관에 따라서 만약에 이 다음에 주총을 하게 될 때는 이 18%를 A, B, C 세 사람에게 대여를 해주는 형식으로 지분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. 대여 형식으로. 그러면 대여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가지거든요. 이수만 PD 의결권은 9%로 줄게 되지만 A, B, C 세 사람 대여해간 사람이 의결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A, B, C 세 사람이 이 그 우호적인 백기사 역할을 해준다면 이수만 대표 측 지분 의결권, 주총 의결권은 그대로 18%로 그대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게 가능하도록 지금 정관을 바꾼다는 거죠. 실제 사례가 있었죠. 언제입니까? 작년 9월에 사조 산업에서 임시주총을 해서 주주들이 내세운 후보하고 회사가 내세운 그 이사 감사위원 후보 간에 그 표대결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그때 임시주총을 한참 앞두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주진우 회장이 두 사람한테 자기 지분을 이렇게 3%씩 쪼개서 대여를 해줍니다. 그래서 안 그랬으면 주진우 회장 지분이 그냥 3%까지 제한이 될 터인데, 이런 식으로 두 사람한테 3%씩 쪼개주는 바람에 대여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이 각각 3%, 합산 6%의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지분 쪼개기 논란이 있었고, 그 상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하는 비난이 있었고, 이거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SM의 이수만 그 PD, 그 총괄 PD 쪽은 본인의 개인 사업체인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SM으로부터 해마다 200억 원 안팎의 어떤 수수료, 인세, 기획료, 이런 그 명분으로 계속해서 그 용역료를 계속 받아왔잖아요. 이 부분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, 또 SM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를 저하시키고 어떤 주가를 억누르게 되는 저평가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에 시달려 왔는데, 그래서 얼라인 파트너스 쪽이 이런 것을 좀 이번에 시정을 하자. 그리고 이수만 그 총괄 PD가 가지고 있는 18.5% 지분이 지금 카카오한테 넘어간다, 또 CJ한테 넘어간다, 이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, 이러한 M&A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소액 주주들의 그 편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금 감사를 이번에 선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주 제안을 한 것인데, 이수만 그 PD 쪽에서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3% 룰이 고스란히 적용된 표대결을 해야 될 것이고, 다만 이 다음에 주총에서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렇게 정관 개정을 해서 일종의 이제 경영권 방어책으로서 정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3월 16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저렇게 추가를 한 것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번 표대결에서 워낙에 좀 민심, 소위 말해서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라고 하는 게 민심일 수가 있는데, 민심이 온라인 쪽에 많이 기울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. 당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
전체적인 표 지분 구도 자체가 이수만 PD 쪽보다는 이쪽 소액 주주 쪽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뭐 크게 큰 뭐 이상이 없는 한은 이번에 상근 감사는 정말 오랜만에 그 주주 제안으로 후보에 오른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.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